하는 얘기들이 다 똑같구먼. 야, 네가 범인이냐? 드디어 방탄 코코아. 코코아는 역시 단맛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귀신같이 정체기가 와서 책을 5권 읽고 온 마이너스 NN 킬로그램입니다. 정체기가 오면 보통 운동을 해야 되는데 책을 읽었거든요. 어떻게든 운동을 안 하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이거를 한 권 읽으려고 갔는데 유튜브가 추천해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빌린 거예요. 5권을. 놀랍게도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만 코드. 책이 아주 결론을 확실하게 말해주네. 체중은 인슐린이 결정한다. 이렇게 된 거 그냥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어차피 뒤에 얘기한다고 영상을 끝까지 다 보는 거 아니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 뺐다가도 다시 찌는 이유는 인슐린 때문이다. 인슐린을 줄이려면 굶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식단 빡센 것보다 나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전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거라는 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대충 해볼게요. 일단 이 책이 앞부분에서 확실하게 제끼고 가는 게 있어요. 하나는 열량은 다이어트와 상관이 없다. 그 열량 계산에는 허점이 있다 이거예요. 섭취 열량 빼기 소모 열량, 나머지가 체지방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 계산식에 여러 가지 큰 허점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으로는 살을 뺄 수 없다. 저한테는 아주 반가운 소리긴 한데 많은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해서 더 열심히 해서 살을 빼려고 하시잖아요. 이 저자분이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운동은 양치질과 같다. 매일 하면 몸에 좋긴 하지만 살을 빼주진 않는다. 열량 얘기와 운동 얘기는 책이 앞부분에 상당한 분량을 그걸 설명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은 이걸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읽어보세요. 제가 뭘 얼마나 요약을 잘 하겠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일단 운동, 칼로리 제끼고 우리는 왜 자꾸 요요를 반복하는가? 어떤 다이어트든 몇 킬로는 빠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 우리 몸이 왜 자꾸 나를 원래대로 돌리느냐? 우리 몸에는 설정된 체중값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몸무게에서 조금 벗어나면 몸이 어떻게든 그 상태로 돌리려고 한다. 그 항상성이라는 표현을 여기저기서 이제 주워 들을 수 있죠. 일정 상태를 유지하려는 몸의 어떤 특성? 그 주변에 그런 친구들 있지 않아요? 나는 몸무게가 뭐 몇 킬로를 쪄도 몇 킬로를 빼도 다시 몇 킬로로 돌아와. 굉장히 부러운. 저는 증량 일변도를 달려왔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도 뭐 몸무게가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했다가도 60 언저리로 계속 돌아오는 친구가 있거든요. 부러운데. 나도 60으로 설정돼 있으면 이 짓을 안 하고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내 몸의 체중을 설정하는가? 인슐린이다. 체중은 인슐린이 결정한다. 우리 몸은 내 의지나 그런 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호르몬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르몬이 시키는 대로 사는데 몸의 수많은 호르몬 중에 체중과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었던 호르몬이 딱 2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코르티솔, 하나는 인슐린. 일단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살이 찌더라.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따라 나와서 또 살이 찌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가 인슐린은 밥 먹으면 나온다 이건 알고 있는데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의하면 내가 뭘 먹지 않았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나는 살이 찔 수 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런 거죠.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누구든 살찌울 수 있다. 인슐린을 주면 된다. 그 사람이 뭘 먹든 어떻게 운동을 하든 인슐린을 처방하면 살이 무조건 찌더라. 환자들이. 우리는 인슐린 처방을 안 받는데 살이 왜 찔까? 셀프 처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수시로 먹어댐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이 만악의 근원인 인슐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슐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하는 거야? 꿈이 다큐 채널인가? 첫 번째, 인슐린이 하는 일. 우리 몸이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는 포도당과 지방 이렇게 2가지가 있죠. 일단 인슐린은 포도당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지방은 제끼고 언젠간 공부하겠지. 인슐린이 호르몬이잖아요. 이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뇌가
우리 몸의 여러 세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져다가 전달해주는 일종의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포도당을 일반 세포의 연료로 집어넣고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임시 저장하고 그러고도 남은 부분을 지방세포의 체지방으로 저장해라. 여기서 우리가 살이 찐다는 것은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성장기에 살이 찌게 되면 성장기에는 세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때는 지방세포의 수 자체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화비만이 위험하다. 여러모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커서 살이 빼기도 어렵다고. 이미 다 커버린 우리는 정해진 수의 지방세포를 가지고 유지 보수하면서 필요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살이 찌면 지방세포 크기가 커진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나의 몸의 체지방을 자꾸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가 인간, 인류, 좀 유식하게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는 이 종의 역사가 30만 년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신석기 혁명 이런 거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한 게 길게 잡아도 아프리카 어디에서 15,000년 정도 전이라고 해요. 근데 인류의 역사는 30만 년이니까 그 전에 28~9만 년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저기 떠돌면서 채집하고 사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이게 영어 다큐를 계속 보다 보니까 feast or famine이라고 하더라고요. feast는 이제 축제, 잔치, famine은 기근.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는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음식이 풍요로운 시기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러고 나면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굶주림의 시기.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삶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음식이 있을 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었다가 그거를 에너지로 저장을 해서 그 다음 음식이 없는 기간에 이걸 꺼내서 쓰면서 살아남도록 적응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에도 요만큼 임시 저장하고 나머지는 지방세포의 체지방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함으로써 그리고 우리 몸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인슐린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방 수호대 같은 거죠. 너 지방 꺼내 쓰지 마.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지금 지방 저축해.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이 원래 체지방을 꺼내서 태워 쓰는 모드에서 체지방을 저축하는 모드로 바뀐다.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살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찌는 상태가 된다. 이제 요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오면 뇌가 지방 수호대를 재빨리 파견하는 거죠. 저 포도당 빨리 여기저기 처치하고 지방으로 저축해. 그러면 이 파견 명령을 받은 지방 수호대 인슐린이라는 친구는 이제 출입증 카드를 세포 문에 이렇게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 삐빅 하고 문이 쫙 열리면서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로 막 들어가는 거죠. 일반 세포면은 지금 당장 쓸 만큼의 에너지를 충당할 정도. 간에는 글리코겐이 한 1500kcal 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게 다 차고 나면 이제 지방세포로.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인슐린은 원래 이렇게 나쁜 자식인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인슐린은 그냥 착하고 성실히 자기 일을 해온 친구예요. 인슐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지방을 저장해서 굶주림의 기간을 버티고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친구의 고마움을 느끼기 위해선 그 저장한 체지방을 꺼내서 쓰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기간, 즉 오래 굶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저 인슐린 저 친구 덕분에 저장한 체지방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가뭄이고 음식이 없는데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구만. 이렇게 고맙게 여기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먹기 싫어서 아침을 걸을 뿐 하루에 3끼, 4끼, 대도시, 서울, 수도권이라면 24시간 언제든지 원할 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제가 지금은 경기도에 살지만 예전에 서울에 잠깐 살았는데 와, 서울은 진짜로 막 새벽 몇 시든 배달앱을 켜면 음식을 배달해주겠다는 가게들이 막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 배달앱이 아니어도 가공식품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언제나 원할 때는 음식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 인슐린이라는 친구가 썩 고맙지가 않죠. 저 체지방으로 자꾸 뭘 저장하려는 애 말고 야, 오늘 쓸 에너지만 저장하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내보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호르몬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인슐린은 우리와 30만 년, 30년 아니고 30만 년을 함께 해온 굉장히 장기 근속한 성실한 근무자란 말이에요.
그에 비해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everyday party time 이런 기간은 서양을 기준으로 삼아도 100년이 채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고 가공식품을 유통하는 슈퍼마켓이라는 게 번성한 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우리 부모님 어릴 때만 해도 보릿고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일 뭔가 든든한 끼니를 먹는다는 개념이 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그렇게 오래된 개념이 아니다. 50년, 1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몸이 인슐린과 함께 작동하는 이 시스템을 바꾸기에는 너무 짧다. 자, 그래서 이 인슐린이라는 성실한 친구가 어떻게 만악의 근원이 되는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 되게 계속 전문가같이 말하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인슐린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불청객 취급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들이 얘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왜 불청객 취급을 받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일반 세포, 글리코겐, 체지방 순으로 이렇게 포도당을 처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체지방은커녕 간에 있는 글리코겐도 다 꺼내 쓰기 전에 그 다음 음식을 먹으면 간에는 이제 저장량이 한계가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들어오는 포도당은 체지방으로 지방세포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또 먹어. 그럼 또 저장해. 먹고 저장하고 먹고 저장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성인의 지방세포는 수가 한정돼 있고 10층, 17층, 뭐 30층, 45층까지 재건축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야. 실제로 재건축에도 용적률 막 이런 제한이 있잖아요. 그 지방세포가 지금 용적률 제한에 걸려가지고 안에 막 포도당이 들어와서 막 세포는 미어 터질 것 같고 그럼 이제 지방세포가 화내는 거지. 야, 이 도른자야 포도당 좀 그만 집어넣어. 그리고는 뇌에 SOS를 치는 거예요. 저기 여기 포도당을 계속 집어넣는 이상한 도른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연락을 받은 뇌가 지방세포 터지면 안 되잖아. 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던 지방수호대 1번 친구를 바로 지병수배를 때립니다. 쟤 오면 문 열어주지 마. 자꾸 지방 저축하려 그래. 막 지금 터질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이 들어와가지고 일하려고 신나게 출근한 우리 지방수호대 1번 친구가 세포에 가서 카드키를 딱 대면은 삐빅 출입이 거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문이 안 열리는 거죠. 혈관에 막 포도당은 쌓여가고 혈관에 포도당이 많으면은 그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면은 당뇨 합병증들 막 무서운 거 많이 있잖아요. 이 포도당을 빨리 처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방소대 1번 친구가 이제 뇌에 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저기요, 저 문이 안 열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연락을 받은 뇌가 그래? 너 못 들어간대? 하고 다른 지방수호대를 추가로 파견합니다. 아니 여기서 지방수호대를 지명수배 때린 것도 뇌잖아요. 근데 왜 이러지? 우리 사람의 뇌가 알고 보면 하나의 통합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미국처럼 미국이 이제 연방국가잖아요. 주들이 모여 있는데 각 주가 각자의 법률로 따로 돌아가는. 뇌가 약간 그런 연방국가 같은 시스템이래요. 각자 이렇게 뇌가 여러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담당하는 것마다. 각자 다른 거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선 지명수배 때렸는데 여기서 지방수호대 SOS를 받은 요쪽 뇌는 뭐야 이거 포도당 이렇게 높아지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지방수호대 2번, 3번을 파견하는 거죠. 그러면 2번, 3번이 가가지고 지방세포에 포도당 막 집어넣고 그러면 저기서 2번, 3번도 지명수배. 그러면은 또다시 야 더 많이 나가. 4번, 5번, 6번. 이게 우리가 인슐린을 셀프 처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인슐린에게 지명수배를 내려서 각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자,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음식을 먹죠. 그러면 같은 양의 포도당을 처치하기 위해서 뇌가 더 많은 인슐린을 계속 파견해야 하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보내면 지명수배.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지명수배. 계속 인슐린을 파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온통 이 지방수호대가 득실거리는 상태, 체지방 철통방어, 인슐린 강점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 자식들이 지방을 꺼내 쓰는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지방수호대가 득실거리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 이게 운동으로 살을 빼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아마도 제가 희미하게 기억하는 바로는 이제 운동을 할 때 보통 유산소랑 근력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유산소로는 포도당을 태우고 근력 운동으로는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태우고 그러고도 더 움직여서 소비하는 열량은 체지방을 꺼내서 태울 것이다. 이게 운동으로 살을 빼는 그 메커니즘인데 인슐린 강점기 상태에서는 지방세포 문이 안 열려요. 문을 열려고만 하면은 밖에 막 인슐린이 이렇게 째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도대체가 이 지방을 꺼내서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우리의 건강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인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니다. 이 착하고 성실하고 불쌍하지만 이제는 썩 그렇게 반갑지 않은 지방소호대 인슐린 친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지방세포의 문을 여는 게 먼저다. 자,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익숙해 있는 feast or famine, 이 축제와 기근 시스템 중에서 기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everyday feast, everyday party time을 중단하고 굶는 거죠. 놀랍게도 이게 요즘 비교적으로 핫한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그리고 현미채식 또는 자연식물식, 이 세 가지 식단에 굉장히 공통된 원리라고 해요. 이 식단법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가공식품 끊고 자연식품 먹어라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탄수화물도 나쁜 애는 아니야. 근데 문제가 되는 건 한 번에 너무 많이 몰려오는 포도당이잖아요. 임시저축하고도 남으니까 계속 체지방으로 보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몸에 포도당을 급하게 집어넣는 건 가공식품이다. 그래서 자연식품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굶는다는 뜻은 생짜로 굶어라. 뭘 먹지 마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포도당을 급하게 올리는 식사를 줄여라. 그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어느 다이어트법에도 야식을 먹으란 얘기는 없어요. 야식을 안 먹으면 보통 12시간 정도의 단식 시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우리는 다이어트 하면서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하다는 거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언제 먹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이제 접근법에 따라 연구하신 분마다 좀 더 이게 더 중요하더라, 이게 효과적이더라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게 따로 있겠죠.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어떤 식단에서는 무엇을 먹는가를 좀 더 집중하고 언제 먹는가는 약간 느슨하게, 또 어떤 식단에서는 언제 먹는가를 꽉 잡는 대신에 무엇에 대해서는 살짝 관대한 요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과 언제 중에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가? 그건 이제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효과가 빠르다 그런 건 당연히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꾸준히 하는 거니까. 내가 한 끼, 두 끼를 굶을 순 있는데 음식의 종류를 조절하는 건 조금 어렵다. 좀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면은 간헐적 단식. 뭐 나는 음식 종류도 제한하고 양도 제한할 수 있는데 굶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저탄고지나 뭐 취향이나 현재 몸 상태에 따라서는 현미채식 이쪽으로 내가 내 몸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막 매 끼니마다 뭘 이렇게 계산하고 가려 먹을 만큼 그렇게 꼼꼼하진 않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 쪽으로 결정을 했고요. 뭐 이 책에서도 일단 인슐린 저항성 줄이려면은 24시간 또는 36시간 단식을 일주일에 3번 정도 해라 이렇게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주 정도 가공식품을 끊고, 아니 최소한으로 하고 24시간 단식을 주 3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걸 찍는 이 시점에 이미 하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36시간 단식했다가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요거는 후기에서 자세히 각자 몸의 상태에 맞게 진행하는 게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가공식품을 끊으려면 이제 가공식품이 무엇인가? 뭐 정의 이런 걸 정해놔야 되는데 지금 안 정해놓고 끊고 있으니까 요거는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가공식품 끊기, 줄이기 이거는 이제 건강한 몸을 위해서 앞으로 웬만하면 계속 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나중에 공부 영상도 올리고 실천 영상도 간간히 올려보는 걸로.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한데 짧게 요약하면 살이 찌고 안 빠지고 뺐는데 다시 찌고 하는 원인은 인슐린이다.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너무 자주 먹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인슐린이 몸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 지방세포에서 체지방을 꺼내서 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착하고 성실하지만 불쌍한 인슐린 친구들이 집에 돌아가서 쉴 수 있도록 단식을 해준다. 더하기 포도당을 너무 급격하게 제공해주고 24시간 아무 때나 나를 파리타임으로 이끄는 가공식품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건강한 몸,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위해 화이팅! 이거 내용 되게 웃겨요. 식사량 줄인 다이어트 연구했다는 건데 음식 외에는 무슨 일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음식에만 온 정신을 집중했다. 요리책과 요리 도구를 마구 수집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니 이게 제가 작년에 열흘 정도 물만 마시는 단식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랬거든요. 근데 웃긴 건 그때 저랑 같이 결심해서 단식한 친구가 있는데
걔도 이랬다는 거야. 걔도 막 맨날 레시피 보고 있고. 아, 이 사람이 진짜 다 똑같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인류는 하나다.